자, 골관절염에 있어서 수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본정외과 원장 이재만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에 있어서 퇴행성 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그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오는 질환인데요. 크게는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디스크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엑기스만 사이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무릎의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도 여러분들 면역 이상에 따른 변화로 올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다 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연골입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사이다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관절염의 핵심을 얘기하자 그러면 이 연골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골은 보통 한 2mm에서 한 4mm 정도 두께로 관절 뼈 끝에 이렇게 발라져 있는 폭신폭신하지는 않지만 딱딱하지도 않은 그런 당구공처럼 색깔이 생겼어요. 그런데 약간 탄력이 있는 탄성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평생 여러분들 3mm, 4mm 이런 두께를 가지고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간에 주무시면서 밤에 이런 것들이 재생이 되고 리페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버티는데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뭐 대략 한 60대 정도 되겠죠. 근데 요즘은 그 연구 논문 발표를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연골이 묽어지는 연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디딜 때나 걸을 때, 특히 내리막길 갈 때 굉장히 아파지고 또 여러분들과 이 건강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관절염을 예방하기에 제일 좋은 것은 결국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져야 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 무릎 해서 무릎 주위에 골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것. 또 골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과 작용되지만 또 결국 그 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골다공증과도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결국 이제 염증이라는 것은 불화자 두 개를 겹쳐 놓은 건데 그래서 많이 마모가 돼서 그게 거의 열이 나서 불이 난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서 연골이 많이 파괴되면서 무릎에 골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수술할 때 찍어놓은 이제 사진들을 잠깐 보시면 우리 관절경으로 이렇게 무릎 안에를 들여다보면 위에 이제 대퇴골이 있고 밑에 견골이 있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저런 걸 이제 도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월판 연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상 다 보이는 것들이 몰랑몰랑한 조직들로 우리 몸의 어떤 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거나 이럴 때 잘 흡수시켜주고 미끈덩 관절이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이럴 때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당연히 통증이 없게 저런 것들이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연골도 자꾸 약해지게 되고 연골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게 콜라겐 파이버인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루즈해지고 찢어지고 만성적으로 자꾸 외상을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서 저도 그렇게 될 거고 모든 분들이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들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 저런 식으로 반월판 연골이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아까 당구공처럼 누리끼리 맨들맨들해야 될 조직들이 저렇게 다 껍질이 이렇게 까지듯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렇게. 제가 이제 주사를 놓을 때 저런 부분을 터치해 보면 관절 연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몰랑몰랑한 느낌이 나는데 저런 부분에 되면 막 대리석처럼 딱딱합니다. 저런 뼈와 뼈가 마주칠 때는 엄청 통증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슬개골 쪽에도 슬개골과 이 대퇴골 앞쪽으로도 저렇게 연골이 한 2, 3mm 정도 되는 연골이 평생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상이 없게
또 가장 중요한 게 무릎의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MRI 상도 보면 좌측과 우측에 보면 MRI를 찍어서 연골이 얼마만큼 닳아 있는지를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오늘 여러분들과 건강사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릎 치료에 있어서 관절염이 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증적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결국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너무 심한 관절염이 오게 되면 결국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대증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뭐 가벼운 수술적 치료, 인공관절 치료 이렇게 무릎 치료는 아니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통증을 없애주는 약들은 많이 나와 있고요. 물리치료 같은 걸 할 수 있고 허벅지 강화 운동을 통해서 골관절염은 우리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연골이 좀 찢어지거나 이러면 첫 번째 관절 내시경, 이렇게 연골이 파열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위에 2개 연골이 찢어져 있는 걸 밑에 저렇게 잘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굉장히 퇴행성 변화가 많이 됐을 때 절골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저렇게 연골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닳아서 거의 O자다리 형태로 진행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게 또 운동이라든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약물 복용해서 안 되면 이게 또 제 환자였던 부분인데 다리가 저렇게 심하게 오다리로 쩔뚝쩔뚝 이렇게 오리처럼 걸어다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할머니들 이런 분들한테는 양쪽 인공관절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수술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형외과 의사지만 가지고 있는 제 철학은 수술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미루고 마지막에 가서 수술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선택할 때 저는 조그맣게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와서 한번 상담하시고 또 대학병원 가서도 한번 상담하시고 또 이렇게 뭐 시립병원이라든지 여러 한 세 군데 정도는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수술 결정은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퇴행성 변화가 이제 무릎에만 오는 게 아니라 허리에 왔다. 그러면 허리에 또 연골처럼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디스크가 닳게 되고 없어지고 마모되면서 척추 디스크가 생기고 척추 디스크가 더 진행이 돼서 나이가 들면 척추 신경을 꽉 조여오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잠깐 여러분들과 보시면 MRI상 척추 디스크와 이제 척추 신경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수술을 안 했다 하더라도 2-3개월 정도 지나면 저 디스크가 흡수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저 MRI 디스크 영상 자료는 바로 접니다. 제가 디스크가 왼쪽으로 터져가지고 한 2-3개월 고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안 하고 대퇴사두근 운동과 이 허벅지 근육 또 둔부 근육 운동, 허리 운동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낫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디스크가 수술해서 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구민 여러분들은 이 사이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 증상이 있거나 굉장히 심한 통증, 그다음에 신경학적 마비가 오고 이러면 응급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의들과 반드시 의논을 나누셔야 되고요. 디스크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흡수한 연골 조직이 안에 있고 그 밖에를 섬유 조직이 둘러싸이는 몰캉몰캉 그렇다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척추에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어 머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디스크 치료의 가장 또 근본을 이루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코어 머슬의 근육을 증진시켜서 이런 척추 디스크로 가는 우리 몸의 하중을 받아주는 척추 디스크로 가는 내압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척추 디스크 퇴행성 변화를 상당 부분 많이 늦춰줄 수가 있고 또 디스크가 터져서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중심부 근육 코어 머슬에 대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디스크가 당장 쳐져서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것을 중심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평상시에 여러분들 디스크의 로딩을 내압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척추 중심부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그 척추 디스크에 맞춰서 이게 신경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각과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인데, 저런 게 디스크가 터지면 저런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리가 저린 거,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관절 치료에 또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항상 적절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척추 길이근을 잘 발달을 시키면 디스크로 가는 로딩이 줄어들 것이고, 디스크로 인한 퇴행성 변화들이 상당 부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운동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국 디스크가 터져서 오시게 되면 척추 후궁을 절제해서 척추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부분들을 좀 감압할 수가 있겠고요. 척추 디스크가 터져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 마취하에 척추 디스크 제거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디스크가 터지는 디스크 퇴행성 변화를 지나서 이제는 디스크뿐만 아니라 앞에 여러 가지 인대라든지 척추강 내로 여러 조직들이 비우되면서 척추관 자체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환자분처럼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조금만 걷다 보면 다리가 줄어서 쉬었다 가야 돼요, 이런 증상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허리 퇴행성 질환에서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아주 특이한 증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동네 병원이나 저도 요즘 많이 하고 있지만 또 대학병원 이런 신경을 이렇게 차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블럭 시술들도 해서 증상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MRI를 통해서 보시면 저 녹색 선에 거져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척추 척추 디스크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펼쳐 보면 저 안에 중심부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안에 신경 척수액도 있고 신경 구조물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디스크, 옆에서는 우리 인대, 그 다음에 뒤에서는 관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자라 들어오면서 신경을 꽉 조이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목을 조여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다리가 절절절해서 조금만 걷다 보면 쉬어야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척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 정상 부분이 윗부분이고 이렇게 뻘겋게 신경이 눌려서 이런 압박으로 인한 증상들이 오게 되면 여러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오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하여튼 척추 길이근이라든지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은 꾸준히 해주셔야지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여러 수술 중에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척추 유압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척추 감압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는 여러분들이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전문의들 찾아가서 또 수술적 상담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척추 질환의 퇴행성 변화가 와서 디스크도 파열될 수 있지만 이런 척추관 협착증도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해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오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특히 운동을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되고요. 척추 후궁 절제술이라든지 척추 유압술을 통해서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수술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20년 정형외과 보듯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정말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수술해줬던 환자들이 아직도 아프다고 척추 수술해줬던 분들이 절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고요. 디스크로 가는 퇴행성 변화라든지 이런 척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척추 길이근과 또 중심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허벅지 근육, 또 중심부 근육, 좀 이렇게 근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퇴행성 변화는 결국 연골이 닳는 건데 골다공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관절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무릎 관절에 있어서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충실히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어떤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퇴행성 변화를 여러분들이 막기 위해서는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중심부 근육 강화 운동들을 생활화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골관절염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골관절염에 있어서 수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십시오.